독신주의자였던 제가 늦은 나이에 한 여자를 알게 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생각이 없었던 건 정년도 보장되지 않는 직장에 다니면서 결혼하고 아이 낳아 잘 기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많았던 탓입니다. 더구나 집안 사정도 별로라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형편도 안 됐고요. 나이가 차면서 주변 친구들이 장가가는 걸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제 욕심으로만 세상을 살 순 없고 이번 생은 그냥 독신으로 저 밥벌이만 하면서 살겠다 생각했죠. 그러다 만나게 된 여자가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사귀다가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나는 결혼 생각이 없다. 연애는 몰라도 혹시 결혼 생각이 있으면 헤어지자. 제 욕심으로 결혼 정년기 여자를 붙잡고 있을 순 없으니까요. 근데 그 여자가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죠. 벌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정년을 보장해주는 직업도 아닌데다 집안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을 못하겠다고 한 거라면 문제될 게 없다더군요. 자기 부모님이 재력가이고 미리 증여받은 재산도 많아 돈 걱정은 안 하면서 산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돈이 문제라면 결혼하자고 하는데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거절했습니다. 오빠, 남자가 무조건 집을 해와야 하고 남자가 돈 벌어 가족 먹여 살리는 거 다 옛말이야. 둘 중 하나가 능력이 되면 능력되는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결혼하자. 1년 사귀면서도 사소한 다툼 한 번 한 적 없고 잘 맞았던 여자이기에 제 사정 다 이해한다며 먼저 손 내밀어 주는 게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됐고요. 결혼하고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했습니다. 속으로 나는 참 아내 복이 많구나 생각했고요. 그래서 더욱 아내에게 잘해주려 노력했습니다. 아이도 둘 낳았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저만 위해주는 아내. 전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직장에서도 좋은 일이 많이 생겼고요. 결혼하기 잘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3살 되던 해, 그러니까 결혼한 지 5년 조금 지나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낯선 사람이 집으로 찾아와 아내가 어딨는지 묻기도 하고 아내 앞으로 채무 관련 우편물이 오기도 했고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요새 무슨 일 있지? 찾아오는 사람들이며 우편물이며 가만 보면 다 돈 때문에 오는 것 같은데 당신 혹시 어디다 빚졌어? 아니야,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여유 자금이 좀 있어서 어디 투자했는데 그게 잠깐 꼬이는 일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이미 다 해결했고 앞으론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때 등신처럼 고지고대로 아내의 말을 믿었습니다. 왜냐면 아내 말대로 그날 이후 낯선 사람들도 우편물도 전혀 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난 나 어떤 남자 2명이 회사로 절 찾아왔습니다. 제 아내 이름을 대면서 남편 맞냐고 하면서요. 사채업자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져다 쓴 돈이 이자 포함 8천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못 갚으면 남편이 갚아야 하지 않겠냐고 은근한 협박을 하며 시간을 준다면서 돌아갔습니다. 손발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반차를 내고 집에 가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역시나 투자가 잘못돼 그런 거라면서 부모님께 말했으니 곧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불안해하니까 아내는 친정에 가서 바로 해결해 달라겠다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 집에 오지 않았어요. 여동생에게 사정의 아이들을 맡기고 처가에 찾아갔습니다. 처가에 갔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그 집은 숙박시설이었습니다. 제가 처가에 갈 때마다 부모님 집인 것처럼 빌려서 절 맞이해 줬던 거였고요. 이리저리 알아보니 부모님이 재력가인 것도 거짓말, 아내가 상속받아 재산이 많은 것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재산은커녕 여기저기 돈을 빌려 다단계를 하면서 돌려막다가 이번에 다 터진 거더라고요. 아내 명의의 집이라고 했던 우리 집은 월세였고 이미 밀릴 대로 밀려 집주인이 퇴거해달라고 법적 서류를 보낸 상황이었고요. 아내 명의 집이라고 해서 잘 알아보지 않은 제 책임도 큽니다. 괜히 아내 재산에 눈독 들이는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서 살고 있는 집도, 처가 부모님 사는 집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던 제 잘못입니다. 돈 문제를 수습하려 보니 제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도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저와 애들은 어떻게든 살아야 했기에 이혼해달라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혼하고 아내 빚의 일부는 제가 떠안게 돼 고생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데 또 다른 빚쟁이들이 절 찾아왔습니다. 돈 갚으라고 난리를 치며 위장이혼이니 뭐니 해서 그거 해결하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결혼하지 말걸.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내가 재산이 많다고 해도 난 한 번도 그 재산 탐낸 적 없었는데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하고 얼마 안 돼 빚쟁이들과 경찰을 통해 아내가 사기죄로 구속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내에게 남은 정은 없었는데 엄마 손이 필요한 나이인 아이들을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는 저 지경이지만 아빠인 저라도 아이들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옛 기억을 지워갈 때쯤 모르는 번호 연락이 왔습니다. 애들 엄마였습니다. 출소했다며 아이들을 보고 싶다고 울먹이대요.
아이들도 이제 엄마 찾는 게 덜하고 문제 있는 엄마 만나게 해줘봤자 아이들에게 좋을 것 같지도 않아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얼마 전 또 연락이 와 아이들 있는 곳으로 가서 얼굴 한번 보겠다고 하길래 일단 먼저 만나자고 했습니다. 만나서 다시는 얼씬 못하게 못 박아두려고요. 절 만나러 온 전처. 글쎄 임신을 했더군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다른 사람 만났나 보네. 애들 보고 싶다 울고불고 연락했던 게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양심이 있으면 애들 볼 생각 말고 그냥 그 사람이랑 잘 살아. 연락도 하지 말고. 내가 애들 있고 어떻게 살아? 당신은 나 미워할지 몰라도 애들은 엄마 그리워할 거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뭐 해달라는 소리 안 해. 그러니까 애들만 보게 해줘. 저랑 대화하는 동안에도 어디선가 계속 연락이 오는데 느낌으로는 또 돈 사고 쳐 연락 같더라고요. 보아하니 새로 만난 남자도 조만간 저와 비슷한 꼴 날 것 같기도 합니다. 뚫린 입이라고 아이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조차 화가 나더라고요. 콩밥 먹고 나와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려? 애들 보여주면 애들 가지고 사기 쳐먹으려고. 내 앞에 얼쩡대지 마. 애들 앞에 나타나면 가만 안 둬. 나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노릇은 할 거야. 경제적인 거든 뭐든. 당신이 뭐라 해도 난 엄마고 당신이 맘대로 애들 못 보게 할 권리 없어. 그날 이후 전처에게 따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힘들었던 기억 지으며 살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 와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고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우리 애들한테 집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몰래 아이들 따로 만날까봐 불안하기도 하고요. 콩밥 먹고 나왔어도 전혀 달라진 것도 없고 또 어디서 사기쳐 우리 애들한테 엄마 노릇하겠다는 건지 다시 한번 눈앞에 나타나면 진짜 가만 안 둘 겁니다.